이번 실수는 특강 확률과 통계 연속 확률 변수 레벨 2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AB에 대해서 연속 확률 변수가 갖는 범위가 0에서 5 사이고 확률 밀도 함수가 그림과 같아 AB가 12분의 1일 때 요 값은 이렇게 물었는데 그림이 조금 뭉개져 있어요. 그지? 자, 요렇게 갔다가 상수 함수로 쭉 가고 여기서 요렇게 가는 요런 형태예요. 여기 X축이. 자,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4고, 여기는 5,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함수값이 B고, 여기 높이는 함수값이 A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면적의 총합이 1이다. 라고 가보는데, 여기는 요 직각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B니까 B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이 사다리꼴을 아랫변 윗변 더하면 A 더하기 B고, 높이는 1이니까 안 쓸게 2분의 1이 될 거고요. 이 직사각형은 2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1이고 A니까 2분의 1 A가 되는 거죠. 이 값이 1이다.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하면 B 더하기 A 더하기 B 4A A 이 값은 2다. 이렇게 될 거니까 6A고 2B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3A 더하기 B는 1이다. 자, 뭐 이런 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AB 요거가 문제에서 두 개 곱하는 놈이 12분의 1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떡할까요? 요 위에다가 그냥 B를 한번 쭉 곱해보겠습니다. 3AB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B. 자, 요 AB 자리에 12분의 1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4분의 1 더하기 B의 제곱 이퀄 B 이렇게 될까요? 자, 4B의 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1 이퀄 0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2B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이퀄 0 B는 2분의 1이 나왔고요. A는 6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A하고 B를 이제 구했을 때 구하라는 게 이제 뭐 물었냐면 6분의 1에서부터 A에서부터 B 사이 2분의 1 요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 전부 이제 요 직각삼각형 안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지? 자, 이제 요거는 직각삼각형 조기만 따로 한번 떼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는 지금 전체 면적이 구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전체 면적이 밑변이 1이고 높이가 B니까 2분의 1 B, 즉 4분의 1이란 이 면적 전체가 4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6분의 1이 요런 데 있고요. 2분의 1이 요런 데 있습니다. 그럼 요 면적 구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물론 사다리꼴 면적 구해도 되고요. 그건 네가 해봐라. 저 같으면 닮음 없습니다. 닮음. 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1이었거든요. 자, 닮음 B가 6분의 1대 2분의 1대 요 놈인데 요 놈인데 요 놈이면 사실은 6을 곱하면 1대 3대 6이잖아요. 자, 1대 3대 6 그럼 면적 B는 1대 9대 36 이거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를 1이라고 보면 이만큼이 9니까 여기는 8이죠. 8. 네? 아, 그러면 전체 면적이 36인데 그 중에서 8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되겠어요? 36분의 8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전체 면적이 이거여서 이거에 36분의 8.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18분의 1.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답은 1번이죠. 자, 이제 2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함수 fx가 마이너스 AB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 더하기 2A. 자, 0에서부터 4까지 범위가 이렇게 있대요. 자, 요거는 뭐 사실은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거는 1에서 그래프가 꺾이는 그래프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지? 자, 여기 사실은 A 자체가 양의 상수면 요거는 이제 사실은 요만큼만 보면 이렇게 생긴 위로 뾰족인데 그걸 2A만큼 들어 올렸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1에서 일단 0 집어넣습니다. 일단 0 집어넣으면 요거는 A가 돼요. 0,A가 되고요. 1 집어넣으면 2A가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1에서 대칭축을 가지니까 이렇게 왔겠지. 여기가 이제 2겠지.
그 상태에서 이제 그 꼴레를 이 밑으로 쭉 갈 건데 보니까 여기 3 집어넣으면 빵 되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fx는 확률 밀도함수 아니고 확률 밀도함수는 g래요. g를 요 지금 그린 fx 가지고서 정의를 해놨어요. 0에서 2까지는 그냥 fx를 그대로 갖다 쓰래요. 0에서 2까지 여기까지 요거 그대로 0에서 2까지는 이렇게 갖다 쓰고, 자 그 다음에 2에서부터 4까지는 요 식 잘 봐요.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2 더하기 2a인데 이게 정체가 지금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fx 마이너스 2 요거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하면 그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를 갖다가 x축으로 대칭 뭐 이부터 하는 게 낫겠다, 그지? 그냥 이부터 하자. 먼저 이 그래프를 자 저기 마이너스 주면 x축 대칭 이동 시키라고 하잖아. 자 여기가 마이너스 a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2a x축 대칭 이동하면 대략 이런 모양이겠지. 이런 모양이겠지. 그런 다음에 요거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2a만큼 들어 올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 놈이 요거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간격이 요게 지금 a였으니까 2a만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자 그러니까 요거 똑바로 여기 있는 놈이 3 하면 요렇게 하는 거잖아. 2a만큼 가면 요거를 자 이만큼 가면 참 요거를 2a만큼 들어 올리면 요 간격이 2니까 여기 이제 여기 딱 붙으면서 즉 여기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요 부분 되잖아요. 요 부분.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라니까 이렇게. 자 다시요. 이 그래프를 먼저 x축 대칭 이동 시키고 그놈을 오른쪽으로 2 위로 2a만큼 들어 올렸더니만 2보다 오른쪽에서는 요 부분이 여기서 딱 연결돼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된다. 요런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네요. 자 아니면 여러분 여기다가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그냥 연결하면 되지 뭐. 2 집어넣어보고 3 집어넣어보고 4 집어넣어서 연결해도 돼. 자 이렇게 생긴 꼴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요 꼬라지가 이제 정확하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 자 여기 라인은 a였어요. 여기는 정확하게 a. 요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의 정체랍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먼저 요거는 면적을 갖다가 일단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너무 아름답게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네. 정대칭. 그럼 요 위에 거 떼다가 여기다가 딱 팍 심어버리면 그냥 직사각형 하나의 면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4였으니까 4a가 요게 이제 1이다. 요걸로부터 a는 4분의 1이다 하면 찾을 수 있고 요거 떼다가 여기다 갖다 심으면 직사각형 면적 되잖아. 그치?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 면적 2분의 1 2분의 3 요 면적을 갖다가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 면적 요 면적을 갖다가 구하시오. 요게 이제 이야기네. 자 요거는 이제 뭐 4분의 1이고 요거는 4분의 2다 이런 걸 이제 다 찾았고요. 자 그럼 이것도 사실은 여기 있는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서로 대칭이니까 요 면적 있잖아요. 요 면적 하나만 구해서 두 개 하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잖아.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쉬운 게 4분의 1, 4분의 2면 간격이 같으니까 여기 높이는 4분의 또 어떻게 더한 거예요? 정중앙이겠지 뭐. 자 4분의 1, 4분의 2 더하면 4분의 3이니까 8분의 3이겠지. 8분의 3. 자 그래서 요 면적 한번 구해보면요. 8분의 3에다가 더하기 1, 요 길이 요건 4분의 2니까 8분의 얼마라고 할까? 4라고 합니다. 곱하기 요 간격 요거 간격이 2분의 1 이렇게 될 건데 윗변 아랫변 높이. 자 요거에다가 원래는 2분의 1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2배를 할 거니까 이거 안 쓰면 되겠네. 요거겠네. 그치? 그럼 요거 계산하면 8분의 7이고요 거기다 2분의 1배 하면 16분의 7 16분의 7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요 사각형 면적 요거를 2배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니까요. 8분의 3에다가 요거 더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한 다음에 절반인데 어차피 2배 할 거기 때문에 절반을 안 하고 요게 바로 답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 n인 정기요법을 따르고, 자,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와 15보다 크거나 같다 면적이 같대요. 그럼 이것도 대칭성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여기 평균인데 보니까 9보다 작거나 같은 면적과 15보다 크거나 같은 면적이 같은데면 평균은 요거 두 개의 중점에 있어야지. 여기 이제 두 개 더하면 24니까 12가 평균이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값이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자 P에 자 A-2하고 A 플러스 6 요 값이 최대이고 X가 2A보다 작거나 같은 면적 요것이 X가 B보다 크거나 같은 면적 요걸 만족하는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갖다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요거는 이 구간의 길이가 일정하잖아요. 구간의 길이가 요것을 보면 구간 길이가 8로 일정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구간 길이가 8인 놈을 튕겼을 때 면적이잖아요. 면적이 최대가 되려면 일단 그 구간 안에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구간 길이가 일정한 걸로 잘라가다 보면 이렇게 항상 그 대칭축이 포함된 곳이 포함되지 않은 곳보다 면적이 크고 대칭축이 게다가 정중앙에 구간의 정중앙에 포진될수록 무조건 면적은 커지는 거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놈 면적이 제일 커지려면 A 빼기 2와 A 더하기 6 이게 정중앙에 이 12를 갖다가 딱 대칭축을 하는 구간이 돼줘야 요 면적이 가장 큰 면적이 된다는 거예요. 최대값이. 따라서 요것도 요거하고 요거 딱 더하면 2A 더하기 4가 요놈의 2배인 24가 돼야 돼요. 자, 따라서 A가 10이다 하는 걸 발견하고요. A는 10으로 그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A 더하기 B가 최소가 되려면 B가 최소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보니까 이것도 대칭성이죠. 평균이 지금 아까 12라는 걸 발견했고 A가 10이라는 걸 발견하면 이거는 10 집어넣으면 20 이하가 되는 거죠. 자, 이놈이 B보다 일단 부등식을 갖다가 만족하는 요 조건 찾을 때는 선생님이 먼저 등호부터 관찰을 하라고 했어요. 이게 같아지는 순간부터 찾으라고 했어. 자, 20보다 작거나 같다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같아지는 순간은 대칭성이잖아. 여기가 12고 20이면 8 차이는 여기서 8 되면 여기 4일 때. 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오른쪽이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등호가 된다. 근데 말이야,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이 면적보다 작아져야 된다고 돼 있어요. 면적이 작아져야 된다. 그럼 당연히요, B가 4보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요 오른쪽 면적이 아까 4일 때하고 비교해보면 요만큼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B가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거의 최소값은 14가 되는 거죠. 14. 요게 우리가 오늘은 정답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봅니다. 4번 문제. 자, 확률 변수 x는 정기요법을 따르고 확률 변수 자 x는 정기요법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2m의 여기는 2시그마 전체 제곱을 따른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모든 실수라고? 자, 이가 성립하고 y가 40보다 크거나 같다. 요 놈이 0.0228일 때 이때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하시오. 자, 결국은 뭐 m하고 시그마 구해보라 요 이야기인데, 그치? 결국은 요게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요런 걸 갖다가 이제 잘 관찰해야 되네. 일단 표준화를 시켜보면요. Z는 요 X에서 요거는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게 될 것이고, 그치? 오른쪽도 요것도 보니까 X네. 요거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게 될 건데, 결국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표준화를 시키면 무조건 0인데 여기 있는 이 네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여기 있다 치면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면적하고 여기는 세모보다 크거나 같은 면적이 같기 위해서는 네모와 세모는 언제나 더해서 빵이 돼야 되는 거죠. 왜? 0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얘가 빼기면 얘가 더하기 2 이런 꼴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한 놈은 언제나 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모는 일치하고 있으니까 분자끼리 더해보면 x는 날라가고 20-2m이 되는데 이 값이 빵이 돼야 된다. 아, m은 10이다 를 발견합니다. 평균이 10입니다. 이것도 20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랬을 때 이 y는 밑에 거 가지고 표준화를 시키라 라고 배웠으니까 z는 40에서 이걸 빼면 20이고 20을 20마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값이 0.0228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겸손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거보다 오른쪽 요 면적이 0.0228이면 여기가 얼마야 되면 0.477이 2가 돼야 돼요. 2. 요 값이 2가 돼야 되니까 시그마는 5다라는 것도 발견합니다. 자, 끝났죠. 요거는 쉽게. 자,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요거는 Z는 5에서부터 이걸 빼면 마5, 5로 나누면 마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면적이니까요 0.5에서 0.3413을 갖다가 빼준 것이 답이죠. 0.1587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가봅니다. 자, 어느 농가에서 수확한 방울토마토 한 개의 당도는 평균이 7.4에 표준 편차가 0.8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농가에서 수확한 방울토마토 중 임의로 선택한 방울토마토 한 개의 당도가 A 이상일 확률 요거죠? 요거를 요 그림 요걸 통해서 구해 봤더니만 0.933이 이상이 되더라. 자, 이러기 위한 A의 최대 값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표준화 시켜서 A에서 이걸 빼고 이걸로 나눠준 거 있잖아. 자, 이걸 계산했더니 0.933이 이상이다 나와 있는데 아까 좀 전에 했던 이야기 또 하게 되네요. 부등식을 다룰 때는 먼저 등호부터 관찰을 하는 거예요. 등호부터. 자, 일단 이거를 이제 네모라고 일단 둘게요. 그러면 일단 먼저 이 값이 정확하게 0.933이가 되는 순간을 찾으세요. 이거 0.5니까 0.433이가 추가돼야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게 되잖아, 그치? 0.433이가 요거 마이너스 1.5니까요. 여기 마이너스가 1.5다라고 발견합니다. 자, 정확하게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되면 등호가 돼요. 0.933이가 돼. 그러니까 지금 요 네모일 때는 요 면적보다 커져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요때가 정확하게 등호일 때면 그 네모는 여기서 어디로 움직여야 면적이 지금 이거보다 커지겠느냐 이거잖아요. 당연히 네모는 마이너스 1.5보다 더 왼쪽에 형성이 돼야 이렇게 칠하면 아까보다 이만큼이 추가가 되니까, 그지? 그럼 네모는 0.8분의 A 빼기 7.4 요거는 마이너스 1.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와 같은 꼴을 만족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요거 두 개 곱해서 7.4를 넘겨서 계산을 해보시면 6.2가 나옵니다.
6.2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도록 하십시오. 6.2가 나와요. 자, 이제 6번 문제 가봅니다. 부등식 다룰 때는 등호일 때를 먼저 찾고 그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면적이 커질지 작아질지를 관찰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느 공산에서 생각하는 빨간 공 한 개의 지름의 길이는 평균이 51이고 표준 편차가 4를 따르는 정규분포. 이거 빨간 공 한 개. 자, 그 다음에 파란 공 한 개의 지름의 길이. 파란 공 한 개의 지름의 길이는 요거는 y라고 할까요? 평균이 46이고 표준 편차가 여기는 지금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장에서 생산된 빨간 공 중 2미로 선택한 한 개의 지름의 길이가 한 개. 요거는 전체 집단이잖아요. 45 이하일 확률. 자, 요거 아까 쓰면서 요 정규분포는 빨간 공 지름에 대한 확률을 나한테 던져줄 수 있다 했으니까 지금 그 확률에 대해서 묶어 있으면 요 정규분포로 쫓아오는 거죠. 자, x가 45 이하일 확률. 이거는 요걸로 표준화 시키는 거잖아. 요거에서 보면 마유, 요걸로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게 이제 P1이래요. 자, 이렇게만 일단 구해놓고 이거는 P1이다. 표가 없는 거 보니까 이것도 그래프 그려서 처리를 하라 그래. 자, 그 다음에 파란 공 중에 2미로 선택한 한 개의 지름의 길이가 글자가 이거 찌그러져서 46 이상 55 이하일 확률을 P2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P1하고 P2를 더한 값이 절반일 때 이렇게 나와있네. 자, P1 이미 구해놨고 P2를 한번 구해보면 파란 공 이것이 46 이상 55 이하일, 이거는 Z로 만들어보면 맞지? 46에서 46을 빼면 방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55에서 이걸 빼면 맞죠? 9니까 9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이걸 P2라고 했는데 요거 두 개를 더했더니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0.5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림 그리면 끝나는 문제인 거지. 마이너스 2분의 3 요 면적하고 0에서 얘까지 면적하고, 그러면 0에서 얘까지 면적이 여기를 커버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면적이 이 면적 돼야 이걸 여기다 갖다 심으면 0.5가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2분의 3이다. 시그마 분의 9가 2분의 3이다. 시그마는 6이다.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그냥 뭐 생각보다 그냥 둘 다 근사화하면, 둘 다 표준화 시키면 그냥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는데, 자,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주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항분포죠. 이항분포인데 정기용 부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니까 100, 400 콤비네이션, 여기 x에, 자, 분모는 5에 400제곱이라고 하고, 이건 4에 400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400 콤비네이션 x에 4분의 1의 x제곱하고 4분의 3의 400 빼기 x제곱, 요거를 분모는 그냥, 자, 요거 5분의 4 멈춰라. 5분의 1하고 5분의 4죠. 여기는 요 분모를 그냥 통으로 그냥 쓴 거고, 분자 이렇게 쓴 겁니다. 1의 x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그지? 그러면 요 사실로부터 이항분포를 파악을 했네. 이항분포는 시행 횟수가 400이 있고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은 5분의 1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표준화 시키라 그러니까 요 두 개 다 곱하면 평균이 나오고 80이고요. 80에다가 5분의 4만 곱하면 되니까 64, 5분의 4만 곱하면 8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요걸로서 자 x가 72 이상, 여기는 96 이하, 요거를 표준화 시키라는 거죠. z는 요거에서 빼면 마8, 8로 넣으면 마1이 되고요. 16, 8로 넣으면 2가 됩니다. 점수하게 그림 그리면 101에서부터 2까지 요 면적을 원하니까 0.3413하고 2니까 0.4772,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더하시오, 요런 말이었습니다. 답은 5번이죠. 0.8185 나오네요. 자, 이제 마지막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이제 사실은 이 8번 문제 같은 게 사실은 정규분포에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화하는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가 내신에서도 매우 잘 나오잖아, 내신에. 자, 여기 보니까 주머니 안에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답니다.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해서 두 공의 색이 서로 같으면 요거는 일단 확률을 보여보면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요 중에 2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요 중에 2개가 나올 거죠. 3C2 혹은 2C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분의 요거는 3이고 요거는 그러니까 10분의 4 10분의 4니까 5분의 2라는 확률이 나오는데, 그러면 색이 서로 다를 사건은 당연히 5분의 3이겠죠. 자, 이랬을 때 서로 같으면 2점을 획득한다라고 되어 있고 플러스 2점, 서로 다르면 3점을 획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게임을 150번 반복한다. 얻을 수 있는 모든 점수의 합이 381점 이상 399점 이하 381 x가 399 요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게 질문인데, 일단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 독립시행인데 독립시행에서 이항분포가 될 수 있는 놈은 독립시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횟수, 개수, 명수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점수는 즉 x요고 절대로 이항분포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항분포를 다르게 만드는 횟수를 나름 네가 문자로 잡아서 도입을 해야 돼. 그게 이항분포를 따르는 문자라고. 그러면 마지막에 결론은요, 그 점수 따위는 그 내가 잡은 횟수로 바꿔치기가 돼야 돼. 관계식 통해서.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자, 다시 횟수를 요 둘 중에 누가 관심 있는 사건이 될 건지는 네가 정하면 돼. 이걸로 바뀌어서 이거. 자, 횟수를 이걸 x로 하면 안 되지. 이게 x였으니까 새로운 문자 y 꺼낼 때 색이 서로 같은 경우가 같은 것이 발생하는 횟수. 자, 요거 지금 몇 번을 총 한다 했냐면 150번 반복한다 했으니까 요 y는 극단적으로 빵이 될 수도 있고 150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안 벌어졌다가 그 다음 상황에 영향을 못 끼치는 독립이에요. 그럼 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요. 지금 문제에서 150번 반복한다 했고 관심 있는 사건은 5분의 2였습니다. 그렇고요. 자, 어차피 정기호표표를 이용해야 되니까 근사화. 자, 요거 두 개 다 곱하면요 60에 평균은 60이 될 거고 여기다가 5분의 3을 갖다가 곱하면 되잖아요. 그치? 6의 제곱 나오면 36이니까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이 점수를 지금 선생님이 잡은 이 횟수로 표현하는 길만 남아있어요. 바꿔치기 해야 된다는 거지. 관계식을 통해서. 자, 요게 지금 몇 번 y번 발생한다 했고요. y번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럼 전체 150번 중에 얘가 y번 발생하면 얘는 150 빼기 y번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점수를 만들어 보는데 한 번 나올 때마다 2점 획득. 그럼 y번 나오면 2y점 획득. 이건 한 번 나올 때마다 3점 획득. 이만큼 나오면 요만큼 점수가 획득되고, 지금 여기 선생님이 쓴 게 다 끝나면 150번 던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얻은 요게 바로 점수겠죠. 점수. 정리를 해보면 450
450 마이너스 y 이렇게 이제 딱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 관계식 통해서 x 자리에 이걸 딱 투입을 시키면 x가 소거되고 y 이항분포를 다루는 이 변수가 남게 돼 있겠죠. 그렇게 해야 이제 이거를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381 x 자리에 이거 그대로 넣습니다. 자, 요걸 넣어가지고 x를 정리를 하시면 y를 정리를 하시면 참 y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51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69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점수를 우리는 횟수로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다 바꿔지겠다. 자, 이거는 y에 해당되는 놈은 이제 이걸 따르니까 이걸로 표준화를 시키면 그치? z는 51에서 곱하면 마구를 6으로 나누면 될까? 이렇게 될 거고요. 69에서 곱하면 9니까 요거 2분의 3 뭐야? 대칭이네. 그럼 0에서 2분의 3까지 1.5 그거를 2배 하면 된다라는 소리니까 1.5 읽어보니까 0.433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 2배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 나옵니다. 0.8664죠.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벨 2도 마무리를 해 봅니다. 이것도 뭐 사실은 계산이 그렇게 복잡한 문제 별로 없고요. 아주 중요하다 싶은 문제들은 전부 그래프의 대칭성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같은 경우는 산수가 좀 복잡하다 뿐이지 전체 면적이 1이다 이거 구하는 그 조건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연립해서 뭔가를 구하고 다시 그 미지수가 포함된 면적 구한다 이런 류의 늘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정지용포에서는 대칭성이 갖다가 가장 그래프적 특징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언제나 표라든지 아니면 z값이 딱히 안 나와 있다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구하라 한다. 이거 무조건 대칭성을 쓰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프가 대칭이라는 성질을 반드시 떠올리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이항분포를 항상 이렇게 횟수로 따로 잡아주고 구하라는 점수나 좌표 따위를 여기는 새로 내가 잡은 횟수로 바꿔치기 하려면 이런 관계식이 필요하다고요. 관계식이. 그래서 이걸 새롭게 잡아주고 이 관계식 세우고 구하라는 점수 또는 좌표를 내가 잡은 횟수로서 바꿔치기 해야 여기는 이 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 큰 흐름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레벨 3 갑니다.